자, 이번 CES 2023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화면 밖으로 우리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야말로 행동하는 AI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이번 CES 2026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AI 기술이 이제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에 바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소프트웨어 안에만 갇혀있던 AI가 로봇이라는 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고 생각하고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기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놀라운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AI 몸을 얻다. 이번 CES의 진짜 주인공은요, 그냥 더 똑똑해진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렇게 손과 바퀴를 달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AI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의 AI,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피지컬 AI는 실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과업을 수행합니다. 정보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물리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거대한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게 뭐였을까요? 네, 단연 로봇이었습니다. CS 전시장을 그야말로 점령해버렸던 로봇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저마다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삼성은 일단 반도체 공장에서 확실하게 기술을 다진 다음에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정용 로봇으로 가겠다는 공장에서 집으로 전략이고요. 반면에 LG는 자신들의 강점인 가전제품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당장 노동 없는 집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죠. 현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확실한 무기를 산업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 두산은 아주 정밀하고 어려운 작업에 특화된 로봇을 선보였어요. 같은 목표를 향하는데 출발선이 저마다 다른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 이 화려한 로봇들은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습니다. 이 로봇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현장에 배치하는 거대한 플랫폼. 말하자면 로봇들의 운영체제죠. 엔비디아의 아이작 같은 게 바로 그런 건데요. 결국 이 싸움은 로봇의 몸을 누가 잘 만드냐를 넘어서 이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는 두뇌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리 달린 로봇에서 바퀴 달린 로봇, 즉 자동차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동차의 두뇌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게 또 정말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계에서 벌어지는 이 플랫폼 전쟁은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iOS 대 안드로이드 구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애플처럼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시스템, 즉 닫힌 정원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같은 새로운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단계, 그러니까 센서로 길을 잘 보는 기술이 중요했다면 이제 이건 거의 기본이 됐습니다. 진짜 싸움은 2단계와 3단계에서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것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추론하고 나는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증하는 능력. 바로 이 지점을 알파마요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 두뇌 전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더 큰 글로벌 경쟁의 일부일 뿐이에요. 피지컬 AI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선수들이 이 기술 경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참 상징적이죠? 지난 10년 동안 CES에서 차이나테크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전제품 정도였다면 이제는 TCL의 동반자 로봇 AM이나 유니트리의 G1처럼 최첨단 로봇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CES에서 정말 의외의 아주 재미있는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K-뷰티예요. 아니, 화장품 회사가 웬 기술 박람회냐 싶으시죠? 근데 이게 바로 피지컬 AI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회사들은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콜마코리아는 AI로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구로 무려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은 AI 진단이라는 소프트웨어와 피부에 직접 작용하는 디바이스라는 하드웨어를 결합한 거죠. 이것이야말로 뷰티 산업에서 구현된 또 다른 형태의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펼쳐질 미래 시나리오 3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지금 가장 큰 돈은 로봇과 자동차의 두뇌, 즉 플랫폼이랑 소프트웨어에 몰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공장처럼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한 B2B 시장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용 로봇은 아쉽지만 아직은 그 다음 순서가 될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죠. 바로 CES에서 보여준 그 멋진 데모랑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 사이에 엄청난 간극입니다. 안전 문제, 내구성 문제, 고장나면 어떻게 고칠지 같은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을 넘어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는 바로 B2B, 그러니까 기업용 시장이 먼저 터진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로봇이 들어오기 전에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먼저 로봇으로 가득 찰 거라는 얘기죠.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자한 만큼 돈을 버는 게 확실하고 또 즉각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는 만능 집사 로봇, 아직은 좀 멀었고요. 그보다는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것처럼 딱 정해진 한 가지 임무에 특화된 전문 작업자 로봇으로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망입니다. 바로 자동차 시장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시장도요, 우리 스마트폰 시장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재편될 거예요. 자체 운영체제를 가진 애플 같은 테슬라, 그리고 안드로이드처럼 개방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뭉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연합군. 이 두 거대 진영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네, 행동하는 AI의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결국 이 경쟁은 로봇과 자동차라는 몸을 만드는 경쟁을 넘어서 그것들을 똑똑하게 움직이는 두뇌를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될 겁니다. 이 거대한 패권 경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그 승자는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